다운타운을 활보하는 5명의 청년들.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차가워진 손을 녹이면서 추위를 달래며 밴쿠버의 시내 한가운데서 춤을 추는 그들. 그리고 많은 짐들과 태극기. 지도를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TV코리아의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긴 장문의 이 메일의 발신자는 문영태 학생. 빼곡히 적힌 이 글은 어떤 내용일까? 며칠이 지나고 우리 제작진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운타운의 한 유학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그곳에서 우리는 장문의 메일을 보낸 주인공과 그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먹으면서 학교 생각도 하고 참 괜찮습니다. 이게 저희는 라면인 줄 알고 봤는데 쌀국수여서 이게 물에 불면은 우동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먹어도 줄지 않고요. 참 좋습니다. 떡볶이도 있고 라면도 있는데 진짜 식사 같이 하고 가셔도 됩니다. 괜찮으세요? 더 이거 맛있어. 거야. 바꾸자. 아니? 아니야, 이거 먹을래. 9시가 넘은 시각. 이제 그들은 저녁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먹겠습니다. 그 친구 말 좀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 식사가 끝나고 비로소 쉬는 그들. 그제서야 우리 제작진은 그들에게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정식 명칭은 동해 수문장입니다. 영어로는 East Sea Keeper이고요. 목적과 취지는 2012년 4월 모나코에서 개최되는 IHO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동해, 일본의 공동 표기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기 위한 서명 및 여론 확산입니다. 우선 다 아시겠지만 20세기 이전에는 한국해 혹은 동해로 불리었습니다. 우리의 동해 바다가 외국과의 초소절도 동해죠. 그런데 1910년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 1921년 IHO 국제수로기구가 게다가 일본을 또 의장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이후 1929년 IHO에서 개정하는 해안과 바다의 경계, 즉 세계 표준 지도가 개정이 되는데요. 그때 저희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이제 보여줄 수가 없었고, 이후 1937년 2차, 그리고 그 광복 후 1953년 저희가 한국전쟁 당시에 3차까지 저희는 식민지 그리고 한국전쟁의 힘든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세계 지도에 일본해가 표시되는 것만 이제 볼 수가 있었죠. 이들이 주장하는 동해 표기란 무엇일까? 그 시작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삼국사기라는 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동해라는 명칭은 기원전 37년부터 쓰인 것으로 기록되어 사용한 명칭으로서 일본이라는 국호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이 8세기이므로 일본이라는 이름보다도 700년이나 먼저 사용되어진 명칭입니다. 16세기 초 동양을 탐험하기 시작한 서양인들이 지도를 제작하면서부터 동해 지역이 세계 지도상에 등장했고 16세기에서 19세기 초반까지 만들어진 서양 지도에는 조선해, 한국해, 동양해, 중국해,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가장 빈번히 사용된 것은 한국해, 시 오브 코리아였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한국해와 일본해가 거의 같은 비율로 쓰여지기 시작했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일본해의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해서 20세기 초부터는 일본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지게 됐습니다. 라페르지가 1797년 한국, 일본, 사할린 해역 탐사 후 발간한 해도 및 1798년 에로우 스미스의 태평양 해도가 시 오브 재팬으로 표기하면서 시 오브 코리아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고
19세기 후반 이후에는 대부분 시 오브 재팬으로 표기,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세계 각국 및 언론에 시 오브 재팬으로 부각되었으며 일제강점 이후 시 오브 재팬으로 통용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주권을 주장할 수 없었던 시기에 동해라는 지명은 그렇게 묻혀져 갔습니다. 현재 이 동해라는 지명 표기를 주장하는 개인 및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유엔의 산하기구인 IHO 국제수로기구에서 동해 표기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적으로 이슈화된 동해 지명 표기. 지난해 8월 밴쿠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우리는 동해 지명 표기에 관한 국제적 여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본해가 세계적으로 전파된 것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해로 표기된 것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민간에서 1992년부터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잡아보면 2000년도에 이 동해를 표기한 비율이 2.8%로 집계가 됐었는데 2009년도에 또 통계를 내보니까 이것이 28.1%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동안 저희가 이 동해 표기가 맞다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전달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8.1%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거의 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율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 아래 이미 동해 표기에 대한 국가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학생의 신분으로 학자도 정부의 허가를 받은 단체도 아닌 이들은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일까? 제가 아직 뭘 잘하는지 뭘 해야 될지를 못 찾고 있었어요. 대학 4년을 다니면서도.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제 앞으로 미래에 뭘 해야 될지를 찾고 싶고요. 제일 우선적인 거는 당연히 동해 표기가 되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서 이제 제 대학 후배들 아니면 주변 친구들, 선후배들 모두 저희들로 인해서 할 수 있다, 지방대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도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젊음을 가지고 도전한 이들의 동해 지명 표기. 그 시작은 작은 계기로 출발합니다. 작년 여름, 2010년 여름 제 친동생과 함께 유럽을 여행을 갔습니다. 그간 학교에서 받았던 장학금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영국 일정을 끝내고 에펠탑 앞에서,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에펠탑 앞에서 서서 제 동생과 바라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여행일까? 뭔가 가슴 벅찬 느낌이 없이 그냥 한국에서 서울 여행 갈 때, 강원도 여행 갈 때는 과연 뭐가 다른가? 그렇다면 외국에서 우리가 정말 뜻깊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동생과 얘기하던 찰나 한국어로 홍보해야겠다. 그러면 한글, 김치, 한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때 동해와 독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2달간 동생과 티셔츠에, 그때는 피켓을 만든 것도 아니었고요, 나무 지팡이에 티셔츠를 매달고 하늘 높이 손을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동해와 독도에 대해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2달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가 동생과 겪으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고요. 그 이후 돌아와서 동해수장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활동을 좀 체계적으로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역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4개월간의 여행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기를 6개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순수한 취지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에 계시는 분들께 알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100대 기업까지도 연락을 했었는데 다들 이제 좋은 취지로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 시대 때 못했던 일을 대신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금전적인 문제는 여러 이유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제가 상처를 받았던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신에 우리 회사 로고를 쓰면 된다. 금전적인 지원은 없지만 너희들이 공신력을 갖고 싶으면 우리 회사 로고를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서운했죠. 네. 차례학 경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밴쿠버에서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희 이제 굳이 현금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현물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같다. 햇반도 괜찮은데 너무 같다.